젊은 웨이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겸손한 노인 여성을 도와주고 잔인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부유한 남편이 몇 분 후에 도착할 줄 몰랐습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별빛 정원에서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웨이터 준호는 우아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그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한편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여성, 수키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는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분, 괜찮으실까?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수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키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수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지배인 민혁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잠깐 나 좀 봅시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혁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고 믿었지만 이 고급 레스토랑의 규칙을 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손님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민혁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레스토랑의 이미지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수키 할머니가 다시 한번 비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준호는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단순한 친절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수키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그녀의 호흡이 더욱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천식 발작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과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수키 할머니를 편안한 자세로 앉혔습니다. 할머니, 저를 따라 깊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 그렇죠.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키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급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해 주세요. 준호가 주변에 요쳤습니다. 그때 민혁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준호는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배인님, 지금은 한 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레스토랑 이미지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준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레스토랑의 규칙과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구조대원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고 신속하게 수키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들것에 실리면서 수키 할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장 생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혁이 다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두려웠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행하는 동안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혁 지배인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 씨.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준호는 민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오너인 박 사장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도와드렸습니다.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레스토랑의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행동이 인도적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은 고급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일로 많은 손님들이 불편해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토랑 이미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봐요, 준호 씨.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면 규칙을 따라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박 사장과 민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준호 씨.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직장을 쉽게 포기하실 건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키 할머니의 감사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준호는 자신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수키 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이에요. 수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얼마 전 받은 월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수키 할머니의 병원비를 확인하고 주저없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간호사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병실로 들어선 준호는
수키 할머니의 감사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젊은이.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병원을 나서며 준호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자신의 행동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었고, 동시에 레스토랑의 냉정한 대응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전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수많은 알림과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니 그의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삽사인 착한 에이터, 삽사인 인간미 있는 행동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용기입니다. 한 유명 인사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별빛 정원 레스토랑은 것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의 비인간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찾아온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지역 뉴스 방송국이었습니다. 준호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준호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별빛 정원 레스토랑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키 할머니가 퇴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싶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준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키 할머니 옆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리 오세요. 수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중년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현이라고 합니다. 수키의 남편이죠. 준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라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죠. 수키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재현이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고급 레스토랑만 다녔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노인으로 이장해 갔던 거죠.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날 일도 모두 계획된 거였나요?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키의 천식 발작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당신 같은 훌륭한 청년을 만났죠. 수키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요. 준호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준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일까?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인생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현 회장의 제안이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해고, 스키 할머니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돈을 쓴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회적 관심까지.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준호야, 뉴스에서 봤어. 넌 정말 착한 아들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준호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준호는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재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재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준호 씨,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봅시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지만 무엇보다 강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 준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빛 정원 레스토랑은 준호 사건 이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혁 지배인은 사무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박 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들은 긴 회의 끝에 대대적인 개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에게 사과하고 복직을 제안해야 할 것 같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사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미 재현 회장의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레스토랑의 변화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전임으로 돌아가긴 어렵지만 자문 역할을 맡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사장은 기뻐하며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후 별빛 정원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고 매주 한 번씩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지배인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잊고 있었네요. 레스토랑의 새로운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별빛 정원의 변화는 단순히 한 레스토랑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준호는 재현 회장의 재단에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담당자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의 첫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재현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요리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현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별빛 정원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들과 협력하여 노숙자나 저소득층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재현 회장이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별빛 정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박 사장과 민혁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그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민혁도 동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첫 교육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노숙자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준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까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준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별빛 정원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서울 전역의 여러 레스토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날 오후, 준호는 프로그램의 첫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준호가 졸업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졸업생 중 한 명인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졸업식 후 재현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렇게 빨리 확산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현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날 저녁, 준호는 별빛 정원을 찾았습니다. 레스토랑은 활기찼고 새로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혁 지배인이 반갑게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레스토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도 우리의 변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키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프로그램 졸업생 중 한 명이 취업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준호 씨, 드디어 정식 요리사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별빛 정원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를 해고했던 그 레스토랑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변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재현 회장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정부가 그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은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 그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모습.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준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는 기대에 차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더 큰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준호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가적 차원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규모 컨퍼런스, 준호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준호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수키 할머니와 재현 회장, 그리고 별빛 정원의 박 사장과 민혁 지배인.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준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옆으로 프로그램의 첫 졸업생 중 한 명인 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제가 이번에 제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어요. 철수 씨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수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준호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년 전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경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물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그의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구나.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시작이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 회장이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장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별이 더욱 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준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준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준호의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선사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채널을 추천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채널과 함께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